안녕하세요. 뉴스 권재영입니다. 지금부터 NCS 직업기초 능력 중에 하나인 수리 능력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리 능력의 경우는 의사소통, 문제 해결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대표적인 직업기초 능력으로서 일반적으로 이제 공기업에서는 NCS 직업기초 능력 평가를 보는데 회사마다 검사 능력이 좀 다르죠. 근데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이 세 가지 검사 능력은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수리 능력을 대부분은 거쳐야 된다는 거죠. 시험을 봐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검사 능력인데 어떤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리 능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일단 수리 능력은 하위 능력이 4개입니다. 자, 기초 연산, 기초 통계, 도표 분석, 도표 작성 이렇게 하위 능력이 4개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4개를 이제 수리 능력으로 보고 있고요. 이 4가지 하위 능력은 직업인이라면 모두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기초 능력으로 보고 있죠. 자, 연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이런 것들을 기초 연산이라고 하죠. 사칙 연산. 자, 그러면 이런 연산 능력이 직업인들한테 왜 중요하냐? 일단 기본적으로 직업인들은 비용과 예산을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관리하면서 일을 할 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도표들, 통계 자료들을 다룰 텐데 통계 자료는 통계 수치, 숫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를 다루고 수에 대한 어떤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이제 연산을 하는 경우가 작기 때문에 기초 연산 능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기초 통계 능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통계 개념은 평균, 뭐 분산,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뭐 기타 비율들 있죠. 증가율, 감소율 뭐 이런 것들이 다 기초 통계 개념이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통계 자료를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기초 통계 개념이죠. 그래서 도표를 볼 때 기본적인 기초 통계 개념을 갖추고 있어야 도표를 통해서 더 많은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밑받침이 되는 뒷받침이 되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기초 통계 능력이 모든 직업인들한테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도표 분석 능력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자면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뭐 판매량, 매출액,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자, 그러면 그런 통계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표 분석 능력 역시 중요하고요. 그다음 마지막 도표 작성 능력은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가면 엑셀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도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PT 발표를 할 때도 그렇고요. 아니면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줄글로 이루어진 100% 줄글로만 이루어진 보고서, 기획안, 발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좀 지양을 하죠. 그래서 중간중간 어떻습니까? 도표들, 통계 자료를 활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계 자료를 어디서 발췌해서 가져오기도 하지만 새롭게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뭐 막대 그래프를 그린다든가 아니면 꺾은선 그래프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원 그래프를 만든다든가. 자,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도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직업인들은 도표 작성 능력까지도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 4가지 하위 능력은 모든 직업인들한테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초 능력이고 이런 4가지 하위 능력을 수리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학 공식을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 더 깊이 알고 있느냐, 아니면 수학 문제를 누가 더 잘 푸냐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 목적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직업인들이 갖춰야 되는 이 4가지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 수리 능력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능 수리랑은 조금 다른 시험이고 수능 수리보다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다. 근데 대신에 이런 필기전형, 기업 필기전형의 특징이 문항당 주어지는 시간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좀 어려움, 체감 난이도 그러니까 높은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유형 자체에 좀 익숙해지고 유형 자체에 익숙해지다 보면 체감 난이도는 낮출 수 있고 한 문제를 푸는데 시간 관리도 어느 정도 그런 능력도 배양이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런 NCS 직업 기초능력 평가 수리 시험 대비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 5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어떤 문제들을 풀면서 우리가 남은 시간을 대비를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지문이 일단은 있습니다. 다음 지문을 읽고 수진 씨가 계산한 비용은 총 얼마인가? 계산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연산 능력을 보겠구나.
기초연산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대화 내용을 보죠. 수진 씨, 우리 이번에 리더십 교육을 2박 3일로 진행해야 된다. 일단은 숙박과 관련된 조건이 나와 있죠. 그러면 또 비용을 계산해야 되니까 며칠 숙박하는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틀 잔다, 2박 한다. 자, 내 대리님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맞죠? 자, 이지민 대리, 그 교육은 천안에 있는 연수원으로 간다. 자, 천안에 있는 연수원이면 연수원까지 어떤 거리를 알 수 있고 아래에 보면 그 조건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0명이 참석한다. 자, 비용을 계산하려면 몇 명이 참석하는지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40명이 참석하고 강사도 1인 포함이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41인이죠. 자, 그분도 숙식을 다 제공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41명에 대한 숙식까지도 다 제공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강사는 1인실로 하자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고요. 자, 진행요원은 수진 씨랑 나랑 둘이 가게 되니까 41명 외에 진행요원 수진 씨랑 지민 씨, 그래서 총 참석하는 인원은 43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강사 1인은 혼자 방을 쓴다. 자, 첫날 연수원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시작하고 마지막 날에 오전 교육 듣고 점심을 또 먹습니다. 자, 그러면 2박 3일 동안 이틀은 어떻습니까? 점심, 총 이틀은 2끼를 먹고 중간에는 3끼를 다 먹게 되니까 총 먹는 식사는 1인당 5끼다. 이 조건에서 우리는 그걸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시간이 나와 있죠.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이기 때문에 첫날 도착했을 때는 점심 먹고 오후만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에는 오전, 오후 다 받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일째는 점심을 먹고 퇴소를 하죠. 자, 그러면 그 전에 점심 먹기 전에 어때요? 오전 4시간 교육을 받는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총 비용을 계산해보자. 이런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용 계산을 하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조건을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의 문제의 어떤 특징은 업무상 직업적 맥락에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문제 길이가 일반 사기업 인적성검사 문제들보다는 좀 상당히 긴 편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자체가 길어서 좀 어려워 보일 뿐이지 실제로 뭐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속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 자체를 이해하고 어떤 부분을 발췌해서 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버스 대절 비용이 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연수원 비용이 제시가 됐고 그 다음에 강사 섭외 비용이 제시가 됐죠. 자, 그러면 이 워크숍을 하는데 필요한 총 비용은 일단은 교통비, 버스를 대절해서 가니까 조건 딱 봤을 때 교통비가 일단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숙박을 하죠. 그 다음에 밥을 먹죠. 그래서 숙박비와 식대 이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사를 섭외하니까 강사 섭외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크게 봤을 때 이 세 가지를 계산해서 세 가지 비용을 더하면 총 비용이 나온다. 자, 그러면 하나씩 구해봅시다. 버스 비용부터 구하면서 답이 총 5개 보기 중에 어떤 답이 정답인지를 같이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버스 2부터 계산해 볼게요. 자, 천안으로 가죠. 천안까지는 95km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왕복을 하겠죠. 회사에서 출발해서 회사로 도착하는 일정을 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00km까지의 버스 운임을 찾으면 되는데 2박 3일 일정이니까 어때요? 대화 내용이 다 있었죠. 그래서 일단 버스 비용은 160만 1,000원이다. 쉽게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3명이 가죠. 뭐 강사 한 명은 따로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지만 뭐 따로 온다 치면 42명이 가죠. 자, 그러면 일단은 45인승 기준이니까 충분히 또 만족을 하죠. 이 문제를 뭐 조금 더 조건을 제시를 한다면 버스가 20인승인지 40인승인지 그 버스 인원에 따른 또 가격을 또 구분해서 출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거는 이제 표에서 해당 부분을 찾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버스 비용은 160만 1,000원이고요. 자, 다음 연수원 비용. 자, 연수원 비용은 일단 교육시설을 빌려야 돼요. 자, 교육은 40명이 듣죠. 진행요원이 2명이기 때문에 진행요원 2명은 강의를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가 1명이니까 강사는 뭐 앉을 필요는 없죠. 자, 그래서 교육시설을 대여할 때는 수용인원이 40명인 이 강의실을 빌리면 충분합니다. 굳이 넉넉하게 뭐 60명 사용할 수 있는 대강의실을 빌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라도 조건을 봤을 때는 25만 원짜리 중강의실을 빌리면 되는데 지금 뭡니까? 하루에 중강의실이 25만 원이죠. 자, 그래서
2박 3일이니까 3일 사용해야 되죠. 자, 물론 첫날과 마지막은 4시간이니까 1일 비용을 제시하긴 아깝지만 그런 조건이 자잘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3일 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교육시설은 75만 원이 소요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숙박시설은 일단은 우리 대화내용을 봤을 때는 강사 한 명만 어때요? 1인실 쓰면 되죠. 자, 그러면 5만 원짜리를 한 명 있으니까 5만 곱하기 1에 1박에 5만 원이니까 2박 3일이죠. 이틀 자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2를 여기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42명 어떻습니까? 2인실을 쓰면 되죠. 자, 그러면 42명이 2인실을 쓰게 되면 방이 총 21개가 필요하고 2박을 하니까 역시 여기도 2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별이 다를 수도 있지 않냐. 각각 성별이 홀수로 21명, 남자 21명, 여자 21명이면 둘둘 쓸 수가 없죠. 그죠? 다른 한 방은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존재 조건이 전혀 없죠. 성별까지 제재했다면 그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전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2인 1실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조건을 주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줬다면 그걸 고려해서 숙박시설을 예약을 하면 되고 그런 조건이 전혀 없으니까 2인 1실 기준으로 가격 계산을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식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인당 하루가 아니고 2박 3일 동안 한 명당 5끼를 먹죠. 자, 그러면 1인이 한 끼를 먹을 때 7,000원이니까 일단은 한 명이 5끼를 먹어야 되니까 35,000원의 비용이 드는데 총 43명이 먹어야 되죠. 강사의 숙박비, 식대 다 제공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 계산을 해서 총합을 구하게 되면 연수원 비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때요? VAT, 부가세 별도라는 조건 줬으니까 여기다가 1.1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연산을 한 결과가 연수원 비용이 된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사 섭외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면 일단 도착해서 첫날에 4시간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날에는 8시간 일하죠.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은 오전만 강의를 하니까 4시간. 그러면 16시간 강의를 하기 때문에 110만 원이 강사 섭외 비용으로 지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항목 모두 다 구했으니까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한 계산값을 더하게 되면 답이 4번이 나오죠.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수리 능력의 기초 연산 능력을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지금 비용과 관련된 거죠. 예산과 관련된 계산을 했죠. 자, 자원 관리를 보면 하위 능력 중에 예산 관리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직업 기초 능력을 보면 자원 관리 능력이 있죠. 예산 관리 능력이 있는데 예산 관리 능력을 이런 형식으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원 관리에도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수리에 나오는 문제들과 자원 관리에 나오는 문제들이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 관리는 시간을 관리하고 예산을 관리하는 이런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 능력이다 보니까 시간이나 어떤 예산을 계산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종종. 자,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이제 수리의 기초 연산 능력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워크숍 비용이라든지 뭐 야유의 비용이라든지 어떤 물품을 살 때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문제들은 수리 문제로 나올 때도 있고요. 자원 관리 문제로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방금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특별히 수학 공식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직업인이 갖춰야 되는 기초 연산 능력만 있다면 그리고 문제 상황 자체, 조건 자체를 이해하는 어떤 문서 이해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독해 능력, 속독 능력 이런 것들만 있다면 충분히 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대신에 이런 문제를 이제 보통은 1분, 1분 30초 안에 풀어야 되니까 빠르게 속독하고 빠르게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셔야 되고 빠르게 이제 연산을 할 수 있는 이런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연습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연산 능력을 배양을 시켜 놓으신다면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다양한 상황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직업 맥락적으로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업무 상황이 제시가 되잖아요. 그럼 문제를 풀다 보면 다양한 업무 상황을 계속 맞닥뜨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이제 연습을 통해서 독해 능력도 그다음에 속독 능력도 연산 능력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풀이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NCS 문제들을 좀 대비를 하시면 되겠다.